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남전이 또 나왔네. 네.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평상심이란 게 뭡니까? 평평한 평자에다가 항상 있는 마음이 그 생각은 아니죠. 생각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전에 있던 게 뭐죠? 감각이라. 네. 평상심이란 게 감각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 맞는 소리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 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고 모른다는 건 생각 아니야. 에? 생각 아닌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게 뭐예요? 감각. 그게 평상심이지. 네. 왜 평상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니까. 그게 평상심이지. 그 말이 딱 맞네. 아우.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치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어와 같아서 툭 터져 확인다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평상심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턱 해놓고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평상심시 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몇 마디 딱 하는 바람에 조주가 턱 깨달았다 이 말이요. 그 조주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참 영성이 대단한 분이거든.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 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 억눌린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영, 영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깨어있는 걸 말할 때 일심이라고 하고, 무심이란 건 뭐예요? 무심이라는 것은 하늘. 아니 무심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면 되지 왜 하늘기까지 얘기해요? 하늘의 광명, 그게 생각이 나서. 생각이 무심은 생각이 없는 마음, 텅 빈 마음. 갑자기 얘기하시면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는 게 우리 본성인데.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이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임,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냐의 문제입니다. 봄 68. 무문관 제19칙 평상시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 데 속하지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도. 고맙습니다.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 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어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냐의 문제입니다. 봄 68. 무문관 제19칙 평상시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 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어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 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 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은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냐의 문제입니다. 봄 68 무문관 제19칙 평상시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함이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화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냐의 문제입니다. 봄 68 무문관체 19칙 평상시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호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호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풀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때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 위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두냐 감각의 모두냐의 문제입니다. 범 68 무문관제 19칙 평상시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호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 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 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두냐 감각의 모두냐의 문제입니다. 폼 68 무문관 제19칙 평상시도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이해하여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함이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호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체와 용 구분할 수 있으나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때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은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냐의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 그 중국의 선사들이 쓰는 거 뭐 불교에서 쓰는 거는 그 감각이란 말을 쓰면은 그 훨씬 좋았을 텐데 감각이란 말은 쓸 줄을 몰라가지고 평상심이니 무심이니 심자를 붙여. 예? 그래 이제 이 감각이란 말은 이 한반도에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부터 한다는 이렇게 구도가 잡혀있는 모양이지. 한 사건 안 써. 평상심이니 무심이니. 쓰라고 넘기갔나 봐요. 네? 선생님 뭐 쓰라고 나를 넘기갔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냉기나온 것 같아. 예. 만약 감각 안 쓰면 죽어도 모르겠어요? 알기가 어렵지. 예, 한번 알았다가도 또 그냥 뭔지 또 뭔지 모르겠어. 감이 안 예, 잡히고. 알았다 해놓고는 말 또 몰라. 감이 또. 안 잡혀. 그 다음 사고 나면. 그런데 우리가 감은 항상 우리가 느끼고 사니까 쉽게 이제 리턴할 수가 있고. 그 감각은 늘 상름이라서 늘 존재하지. 예, 그리고 항상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 240페이지에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 그리고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된다. 근데 선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무심을 깨닫는다 이런 말이잖아. 네. 그렇지. 평상심이 무심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 생각을 하나로 모는 방법은 뭐야? 화두. 이문이 걸리지. 이문이 걸리면은 이문밖에 없잖아.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거. 그렇지. 여기서는 그 법이요. 저는 그건 좀. 이 법은 가기가 어려워. 그럼 우리로서는 이제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거는 좀 마음이 몸을 늘 돌아보는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감각이 될 때까지 생각이란 게 이제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늘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뭘로 존재하는가 하면 이문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생각 자체를 늘 존재하도록 만들어 일부러. 만들려면은 무심 의문을 이문이 통해서. 어째서 그렇지? 또 그걸 꺼지려고 하면 또 어째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일심이 되는 거지. 일부러 네? 하나의 생각을 계속 세우는구나. 계속 세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책이 뭐야? 종이에다가 글자로 쓴 거? 인쇄한 거? 그럼 종이는 뭐고? 글자는 뭐야? 이러면 뭐 계속 이문이 발생할 수 있지. 그렇죠. 요런 것을 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깨달음 위에 한 번 경로를 찾은 거예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 이문이야말로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문이 안 걸려. 네. 집요하지 못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을 때 이문이 걸리는 법인데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흥흥 가고 넘어가 버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길을 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있죠. 제가 부자들이나 제가 아니라 집 나간 사람들이나 그렇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출가 수행자들이나 이제 스승이 있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해야 이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지. 생활하고 장사하고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근데 그것도 내용만 알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응? 원덕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면 걸리잖아. 모르니까. 선생님, 여기에 지금 239페이지 이 단어를 처음 쓰셨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것이 태어가 큰 태에다가 비어있는 큰 곳이 하늘을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렇지. 그 태어라고 하는 말은 큰 하늘. 무한한 하늘이라고 말해도 돼. 무한한 하늘. 나도 몰라서 찾아봐갖고 좀 알려고 그때 물어봤더니 엉뚱이가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평상심, 어떻게 태어인지 하는지 알았을까? 몰라. 찾아보니까. 그 평상시 그 감각의 그 상전에 있는 그 감각이 모두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꾸 바뀌잖아. 꿀밤이 됐다, 참나무가 됐다가 말이야. 가지가 됐다가 이파리가 됐다가 뭐 자꾸 계속 변하잖아. 여기서 어떻게 이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존속시키려고 하면 생각이 계속 되려 그러면은 이문을 걸면은 이문 한 가지는 계속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이문이란 것은 그냥 이문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그 텅 비어져 버려. 태호와 같이 돼버려. 태호. 그것은 이제 무심이 되는 이런 도리지. 무심까지 이러면 오케이거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이를 이해해. 가능한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들에게 모두가 다 가기에는 어려운 길이다.
무슨 이문이 안 걸리지? 그죠. 진짜로 궁금해하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가 뭐라 했다.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이게 안 걸린단 말이에요. 단 뭐 1분도 지속 안 되지. 며칠 지나면 뭐 깜깜절벽이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맞지 않아. 예. 나도 이걸로 도전해본 사람인데 내가 실패해본 거야. 실패해본 사람이야. 내가 그때 요런 이 도리만 눈치챘다 그러면 그걸로도 내가 성공할 뻔했지. 그때는 몰랐어. 몰랐는 게 잘 됐는지 잘못된지 몰라. 그때 됐으면 그래서 대해서는 봄나라가 없지. 잘 이런 법이 안 나, 옵션 법이 안 나왔지. 성스승 뭐 같은 게 그 같은 레벨이 있는. 우리는 1심을 지속시키는 게 옵션으로 그거는. 그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안 하고 의식적으로 하겠다는 옵션이에요. 그것도 계속 그 옵션이라는 게 지속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사람이 의식적이 되려고 하면 옵션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죠. 그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속. 옵션이라는 하겠다는 결심이지. 나는 누가 뭐 옵션을 걸어준 것도 아니고, 그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이거 안 해봤으니 이거 하면 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한 거요. 옵션을 내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몰라. 한 번 결심하자마자 쭉 지속됐어. 나는 한 번 그냥 앉았다 일어서면서 이거 안 해봤으니까 이거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는 그냥 행동을 했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했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아무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옵션이라는 말을 했어. 실천 구행할 수 있는 사닥다리를 놓은 거지. 사다리에.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기 때문에 아이고 네가 감각이 부실한 말이야. 뭐라고 했지? 장인. 장애인이다. 장애인 안 뜯어가실래? 이래도 눈을 떴다가 못해요. 그게 사무치게 다가오질 않아. 그것도 뭐. 아니? 남 얘기하는 하듯이. 그게 안 되는 걸로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면서 솔직히 이제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이게 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제 아까 1심을 하나로 모은다. 1심이 그걸 또 다시 한번 여쭤봐가지고 돈독해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1심은 하나로 모으는 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지. 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가지고 이제 이 낭독을 하는 까닭은 어디 있어? 핵심이 어디 있어? 옵션을 세우고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듣잖아. 자기 소리를 못 듣는 인간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낭독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제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낭독법이 제일 쉬운 법이지, 사실은. 네. 그리고 쭉 하다 보면은 많이 똑똑해지지. 똑똑하다는 얘기는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흘려 듣지 않고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 실력이 늘어나자 말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선생님이 방소리가 좀 어눌하고 좀 못 알아듣는다 그 말 듣고 난 뒤에서 그 말 듣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 고치는 거는 자기가 고치게 되고 자기가 그런 사실을 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뭐 야단친다고 왜 야단치는 거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말이 도움이 됐다 이 말이지. 예. 도움이 되는 게. 그 바른 소리에 있어야 돼. 자, 진도 나갈 거야? 다 읽었어? 다 읽었나? 나 읽었는데. 다 읽었어. 다 읽었지? 나까지 읽었습니다. 아, 읽었지. 예.